네, 안녕하세요. 저 백돌이입니다. 요즘 굉장히 그 핫한 이슈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손흥수 프로님께서 어깨 숄더 스윙을 이제 많이 가르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동안에 하체로 리드하는 이 스윙 같은 경우가 다소 좀 까다로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력과 유연성도 필요하고 또 하체가 내려오는 동안에 하체가 리드하고 어깨가 딸려오고 다시 손이 딸려오고 네, 이렇게 왼쪽이 리드를 해서 이 가는 스윙은 프로님 말씀대로 타이밍 맞추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깨로 스윙을 하게 되면요, 굳이 이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어깨로만 내려주게 되면 어깨와 손과 샤프트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오차가 짧습니다. 하지만 허리로 리드를 하게 되면 이 점점 더 두 개의 단계를 더 거쳐서 우리가 샤프트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많이 남으로써 이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말하면요, 이 왼쪽이 리드를 해주는 레프트 사이드 스윙이 있고요, 오른쪽이 주로 리드를 해주어서 앞을 밀고 나가는 이 라이트 사이드 스윙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뭐 비교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오른쪽이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치는 것입니다. 뭐 타이거 우즈나 아니면 이런 선수들도 투플레인에 바디 턴을 하고 있지만 약간 더 오른쪽을 많이 쓰는 느낌으로 스윙을 했다고 타이거 우즈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우리가 골프에 흔히 이제 전해지고 있는 오른손은 그저 도울 뿐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이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오른쪽의 쓰임도 굉장히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백돌이 TV에서는 이러한 스윙을 하고 있는 숄더 턴을 하고 있는 박인비 선수, 소렌탕 선수 계속 얘기를 많이 해왔죠. 아주 강조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타이밍이란 무엇인가, 즉 다시 말하면 타이밍은 투플레이에서 말씀드렸죠.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 스윙에서는 타이밍이 조금 더 맞추기가 쉽습니다. 어깨로 내려주시게 되면, 어깨로만 내려주시게 되면 조금 더 어깨와 이 샤프트가 조금 더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 맞추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거리와 함께 방향성, 특히 정타를 맞추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요,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 이렇게 클럽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리게 되면 열리게 되죠. 열리게 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칩샷을 우리가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적게 턴을 하게 되면 헤드의 페이스는 열리고요, 이렇게 되면 스퀘어가 되고, 조금 더 임팩트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이 돌면 어떻습니까? 디로프트가 되면서 헤드의 토우는 닫히면서 몸으로, 손으로 이렇게 닫히는 게 아니라 맞은 다음에, 임팩트를 맞이한 다음에 턴을 하게 되면 타이거 우즈처럼 투게더 함께 턴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릴리스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를 해야 오른쪽으로 쳤을 때 훅이나 슬라이스가 안 난다는 확신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오른쪽으로 주도를 하더라도 손으로 치게 되면, 자, 이렇게 뭔가 방향성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이때 조금 더 어깨로 치게 되면 보시다시피 방향성이 양호해지고 담보가 됩니다. 자, 이것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자, 임팩트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리쳐도 슬라이스나 훅이 날 것 같지만 몸의 턴으로 인해서 클럽 페이스는 바디 턴으로 인해서 닫히게 되고요, 디로프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낮게 안정적인 스타트 라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립과 셋업인데요. 자, 그립은 이제 오른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른쪽을 좀 강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오른손, 특히 이 검지 부분으로 조금 더 눌러주게 돼서 턴을 시키거든요. 네, 턴을 시키기 때문에 기존에 뭐 오른쪽이 거들뿐이라고 하는 이론에 의하면 조금 더 갖다 대서 가볍게 잡아주지만 이 스윙에서는 조금 더 견고하게 잡아주시고, 자, 오른손을 뉴트럴 그립으로 잡아주실 때 특히 오른손을 이렇게 충분하게 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약에 위그로 잡아주게 되면 오른손을, 네, 힘을 못 쓰겠죠. 열리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셋업 부분에서 제가 늘 강조하던 거, 손프로님께서 이번에 아주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업을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렸죠. 퍼터에서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PGA 프로들이나 프로들 중에 상당수가 가운데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힐 쪽에 세팅한다는 거.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조금 더 임팩트가, 네, 조금 더 정교하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셋업을 할 때 이 부분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드레스와 셋업, 그립, 이 부분으로 해주시대요. 셋업을 하실 때 너무 주저앉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른손을 쓰기가 어렵겠죠? 조금 더, 네, 이렇게 오른손을 쓰기 좋게 조금 더 파스처를 약간 올려서, 예, 이런 낙차를 잘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잘 눌러치게끔, 예, 이런 파스처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죠. 셋업을 하실 때 토우에다가 아니면 센터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힐 쪽에 셋업을 하는 느낌으로 해서, 네, 프로님 말씀대로 쳐보니까 조금 더 낮게 천천히 슬로우하게 패스트 하이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슬로우 로우로 천천히 가는, 볼의 구질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 임팩트를 해서, 자, 임팩트와 팔로우를 하는 데 있어서, 임팩트는 최경주 프로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최경주 프로님도 이 어깨턴을 많이 쓰시고 볼을 타격하실 때 볼 뒤를 치는 게 아니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프로님께서 뭐 대가리 친다 그런 느낌이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데요. 땅을 치는 게 아니라 좀 탑볼을 쳐서 스핀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 탑스핀,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전에 말씀드렸죠. 탑스핀을 먹여서 백스핀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탄도도 낮춘다고, 그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쳤을 때 볼이 맞는 소리만 나야 됩니다. 보시면 땅은 1도 맞지 않고 볼만 정확하게 탑볼이 맞으면서 적절한 백스핀으로 낮은 탄도로 날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볼 컨택의 느낌이 조금 더 약간의 완만한 다운블로. 네, 그리고 이제 그 스윙 궤도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오른쪽에 빠지게 되면 이 돼지꼬랑지, 그러니까 훅이 난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려서 쳐주시되 스퀘어에서 맞고요. 스퀘어에서 맞기 위해서는 이 어깨가 숄더가 스퀘어 직전에서 맞고 나면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중심으로 돌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체중 이동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요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중심을 두고 돌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심을 두고 돌기 위해서는 이 어깨가 이것도 아니고요. 사이드 밴딩도 아니고 엑스팩터도 아닙니다. 퍼터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어깨의 근육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방향은 3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퍼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이 파스처 각도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임팩트를 하고 나서 이 중심, 정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열리고 스퀘어 다시 살짝 열리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 컨택은 박인비 선수와 소렌스탐 선수와 비슷합니다. 볼을 끝까지 보려고 하다 보면 체중이 뒤에 남아서 이 원이 깨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원치 않는 사이드 밴딩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컨택은 그대로, 예, 이 어깨의 방향이 열려지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볼을 추종해서 나가시는 걸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는데 뒤를 중심으로 해서 돌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훅이 걸립니다. 이렇게. 훅이 걸리기 때문에 맞고 나면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맞고 나면 정확하게 살짝 열어주셔야 됩니다. 네, 스퀘어 직전에서 맞고 임팩트를 맞이하고 나면 열려주셔야 됩니다. 네, 열려주실 때 아이 컨택은 뒤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볼을 추종해서 자연스럽게 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훅이 나질 않죠. 자, 마지막으로 팔로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뻗지 말아야입니다. 뻗으면 슬라이스가 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뻗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슬라이스가 납니다. 뻗어 볼게요. 볼의 구질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뻗으면 약간의 슬라이스, 약간의 페이드, 약간의 드로우. 네. 자, 뻗는 것을 좀 경계하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위적으로 뻗다 보면 볼의 비행 방향이 일정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굳이 뻗지 말고요. 백스윙 때는 왼손을 약간 뻗고요. 오른손은 다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예, 다운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인투 아웃으로 뻗게 되면 훅도 나고 푸시성 슬라이스도 나고 다양한 구질이 나기 때문에 뻗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네, 돌아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치시고 나서 자연스럽게 돌아주십시오. 다시 한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주시면 볼의 구질은 대체적으로 일정한 구질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샤프트 부분인데요. 이 샤프트 부분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자, 임팩트를 맞이하게 되면 이렇게 휘었다가 이렇게 휘어져 내려왔다가 이렇게 맞습니다. 자, 반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여성 플렉스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가 약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이언은 이게 내려오면서 그대로 맞습니다. 내려오면서.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볼이 임팩트가 되고 나서 탕 하고 요 샤프트가 다시 튕겨지는, 요거 때문에 볼을 조금 더 멀리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계속 돌아서는 안 되고요. 딱 때리고 멈추게 되면 샤프트의 현상 때문에, 킥 현상 때문에 자동적으로 릴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너무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땅 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샤프트를 잘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칠게요. 자, 샤프트의 킥에 의해서,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돌고 돌면은 이 샤프트의 킥 현상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땅 하고 때려주시면 이 샤프트 현상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릴리스가 되기 때문에 굳이 피니쉬를 할 필요가 없다. 네. 피니쉬라는 거는 볼을 일정한 탄도와 높이로 구질로 내보내기 위한 것인데요. 이미 자 임팩트 과정에서 이후 이미 릴리스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막 피니쉬를 해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든 원리는요, 다 드라이버도 같은데요. 특히 이 머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 부분을 인위적으로 뒤에 유지하려고 하면 볼의 구질은 이렇게 일정치 않은 구질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자연스럽게 볼의 중앙에 있다가 임팩트가 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유지를 해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굳이 머리를 고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방향을 따라서 추종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드라이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자, 드라이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투 아웃으로 굳이 인위적인 릴리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흔히 왼쪽으로 리드를 해서 멋있게 피니시를 이렇게 감아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 이 스윙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자, 여기서 보시면 때려주시기만 하면 볼은 조금 더 낮은 탄도로 안정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탄도가 조금 더 낮게 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비교적 우리가 일반적인 콤비네이셔널 스윙보다는 천천히 가면서 낮게 가면서도 볼이 뚝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숨이 좀 차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스윙의 전체적인 장점을 보면요, 우리가 컴비네이셔널 스윙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임팩트 타이밍 맞추기 어렵습니다. 투플레인에 기반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투플레인에 기반한 거지만 어깨로만 치기 때문에 조금 더 하체 리드를 하지 않아도 어깨로 오른쪽으로 후륜 구동으로 밀고 나가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적으로 왼쪽은 비켜나게 되죠. 이 공간을 유지하면서 자동적으로 릴리스가 된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체중 이동도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표현은 체중 이동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 말보다는 조금 더 어떤 취지는 충분히 오른쪽 후륜 구동으로 뒷바퀴가 밀어주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앞바퀴는 앞으로 나아갈 것인데, 굳이 내가 뒷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앞바퀴를 인위적으로 돌려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뒤를, 오른쪽 어깨를 내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족하다. 네, 이것이 이 스윙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컨벤셔널 스윙 같은 경우는 하체로 리드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나갔다 적게 나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개를 쳤을 때 모두 다 10개 다 200m 나가는 것이 좋지, 10개를 쳤을 때 하나는 250m, 하나는 뭐 190m,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보다는 거리가 설사 조금 덜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200, 210m를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어떤 이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내려주시기만 하면
내려주시고 오른쪽 어깨를 리드를 해서 돌아주시면 굳이 왼손으로 크게 돌아서 낮고 긴 테이크어웨이를 해서 막 이렇게 큰 모션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스윙 모션이 단순한 만큼 그만큼 안정성이 뛰어나고 실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18호를 돌았을 때 아무리 잘했어도 오비 하나가 나오면 열심히 노력한 것이 모두 숲으로 돌아가죠. 무엇보다 더 많은 거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쳐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와우, 드로우로 분명히 굉장히 낮게 날아가는데 거의 끝까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떨어지질 않고. 자, 오늘 백돌이 TV에서 굉장히 핫하고 힙한 요즘 손프로님의 스윙에 대해서 여러모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 백돌이 TV에서 정말 소렌스탐 선수, 박인비 선수, 또 볼을 놓는 세팅, 또 볼을 치는 거 올리고 내리고 함께 돌고 이러한 이론이 손프로님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또 우리 백돌이 TV에서도 그동안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복귀하고 또 프로님의 좋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또 상기하기 위해서 오늘 좀 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